띵동 100점이 예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선생님입니다. 우와, 2단원이에요. 시랑 소설만 하다 끝나나 할 때 드디어 정말 단비처럼 내리는 2단원 수필과 극 그리고 설명문과 논설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점 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수필을 만날 겁니다. 수필 유형, 또 무엇을 알아야 띵동 100점 예약 문자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수필에 대해서 오늘 알아갈 건데요. 수필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직접 겪은 일, 경험이 담긴 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상상하는 글이 아니고요.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수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알기. 시험 문제 보여드릴까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100% 기출 족보.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형식이 자유롭다. 글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글쓴이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잘 드러난다. 운율이 있는 언어로 음악성이 잘 드러난다. 답이 막 보일 것 같아. 그쵸? 우리가 또 시 갈래, 또 소설 갈래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 답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수필의 특징 묻는 문제 정말 많이 뜨는 문제입니다. 그럼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 100% 기출 개념.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수필이 뭔지는 알아야 수필에 대한 설명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수필이란 글쓴이가 의미 있는 체험에 대한 깨달음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따른 숫자에다가 부필자예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요즘 근데 누가 붓 가지고 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펜 가는 대로 쓴 글. 펜 가는 대로 쓴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쓴다. 생각나는 대로 쓴다. 내가 겪은 일 편하게 쓴다. 잠깐,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멋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 자유라는 말이죠. 자유를 주었더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자유롭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 알맞은 형식을 내가 정해서 쓰면 되는 거지, 뭔가 처음부터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필을 멋대로 써도 돼. 아무렇게나 써도 돼. 왜? 자유로우니까.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셨죠? 선택지 한번 분석하면서 수필의 특성 알아가 볼게요. 1번, 형식이 자유롭다. 맞아요.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쓰는 글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 알맞은 형식을 택하면 된다고요. 원래 정해진 형식은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요, 원래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무형식의 문학이다라고도 해요. 무형식의 문학. 자, 선택지 2번 갑니다. 글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맞아요. 소설에서 나가 등장하면 서술자이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수필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왜냐?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다룬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경험이 담긴 글, 또 체험이 담긴 글. 그렇죠? 3번,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이거 좀 너무 있는 글을 썼더니 재미가 없네. 살 좀 보태고 양념 좀 치고 안 돼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 진솔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4번, 글쓴이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잘 드러난다. 이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깨달음, 그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이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서요.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글을 통해 나누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글이고요. 5번, 운율이 있는 언어로 음악성이 아니잖아. 운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필의 특성이 아니라 시의 특징이잖아요. 이제는 시의 갈래를 워낙 열심히 잘 배우셨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그럼 100% 기출 적용해 볼까요? 수필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글인데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있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글쓴이에게 깨어장수 아저씨가 깨어 2개를 내밀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하신 말씀이 괜찮합니다. 뭐가 괜찮다는 건지 사실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그냥 돈 없이 깨어서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깨어장수 아저씨의 괜찮아가 정말 아저씨의 의도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공짜로 이거 줄게, 돈 안 줘도 돼, 괜찮아. 또는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아.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구나.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선의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이 깨어장수의 괜찮아는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희망을 얻었다면 깨어장수 아저씨의 괜찮아는 정말 큰 용기를 주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목발을 짚고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잖아. 정말 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글쓴이가 어릴 적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었던 경험을 쓴 수필입니다. 1번,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자신의 체험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쓴다.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사건 전개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다.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쓴다. 5번,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되돌아본다. 자, 수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필을 쓴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못 써, 얘들아?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유의점이 많이 나옵니다. 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수필을 내가 어떻게 써? 내가 전문가야. 이러면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수필을 쓸 때 유의점이 나오는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무슨 전문가가 쓰는 글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깨달음을 바탕으로 쓰면 그게 수필이에요. 솔직하고 진솔하게 써내려가면 돼요. 그럼 너희들의 수필을 쓴다고 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겠니? 그치? 체험을 과장해서 막 꾸며서 쓰면 안 되겠지. 어떻게 쓰라고 했어? 꾸밈 없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감정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사건 전개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구로 쓸 게 아니니까요. 상상해서 쓸 게 아니니까 상상력 발휘할 필요 없어요. 체험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쓰면 돼요.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나는 내가 겪은 거지만 내 글을 읽는 사람은 내가 겪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나의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짜 같이 겪은 것처럼 느끼려면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써야겠죠. 그리고 보고 듣고 겪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험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소중하다, 가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용들을 꼭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글쓴이 어린 시절 경험을 쓰시오. 네, 바로 그게 뭐였어요? 맞아요. 깨어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깨어장수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입니다. 네,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 만드는 비결 공개할게요. 네, 스펠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맞아. 의미 있는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골라봅니다. 이 의미 있는 체험을 가지고, 즉 의미 있다라는 건 가치 있는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체험을 가지고 네,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스펠에서 또 잘 나오는 그 두 번째 개념이요. 가치관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100% 기출 족보 시험에 가치관을 파악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떠요. 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 왜 글쓴이의 가치관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수필은 자기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글쓴이의 생각. 그러니까 글쓴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학이다. 그러면 소설은요?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에이, 착하게 살아야 복 받아요. 이 얘기를요, 옛날에요, 흥부랑 놀부가 살았는데요. 인물을 설정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미어서 결국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필에서 작가의 가치관은 간접적으로, 소설에서 작가의 가치관은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필은 어때요? 자기가 겪은 일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수필은 작가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소설은 간접적이지만 수필은 직접적입니다. 자, 그럼 글쓴이 가치관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글쓴이 가치관을 파악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며 읽어야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은 어떠한가?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사실인가? 글쓴이는 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글쓴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글쓴이가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떠한가? 하나하나 좀 볼게요. 100% 기출 개념, 가치관부터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네,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문제, 스필에서 언제나 드는 100% 기출 개념인데요. 이 가치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다.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일을 좀 덜 하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 시간에 나는 운동을 하고 좋은 걸 잘 천천히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우선으로 챙길 거야. 무슨 소리야. 응? 돈이 중요하지. 나는 밥을 굶어서라도 일을 더 할 거야. 난 밥 먹을 시간 없어. 난 지금 일해야 되거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야. 무슨 소리야. 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니? 난 지금 일이고 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쓸 거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그 개념이 바로 개성이죠. 수필은 글쓴이가요, 겪은 일을 통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수필을 쓴 작가를 전혀 몰라도요, 누군지 모르고 진짜 이름만 듣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뭐든지 아껴야 한다. 아끼다 똥될지라도 지연정 아끼며 살아야 하는 전략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만나보지 않아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수필이라니까요. 그래서 수필 속에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개성이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에서는 글쓴이만의 독특한 고유한 특성인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1번,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글쓴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성격은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나 진짜 막 지금 안 가면 나 시험 늦어.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이야. 근데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면 나는 시험 못 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서 갈 것인지, 시험을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사실인가? 아니요. 수필은요,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수필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요, 정보가 사실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글쓴이는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중심 생각에는 바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므로 글쓴이가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번, 글쓴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네, 글쓴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 글쓴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걸 파악하면 가치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5번, 글쓴이가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떠한가? 네, 글쓴이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는 글쓴이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 중에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태도를 갖는지, 그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필 속에서 딱히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요, 보름달을 보고 이 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어요. 난 보름달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초승달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고, 각각 달마다 자기가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별에 대해서도 나는 처녀자리는 이런 모양인 것 같고, 사자자리는 이런 모양인 것 같고,
무엇인가 사물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이거 5번에 해당하는 선택지 내용은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역시도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이구나. 네, 100% 기출 적용해 볼게요.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 주인공들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이 남는 게 없었는데 박지원 소설은요, 뭐가 달랐어요?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그냥 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 이게 진짜 책이 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이 궁금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그냥 풍선껌 같은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정말 진한 육수가 담긴 국물 맛처럼요.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네, 박지원의 소설, 즉 고전소설, 책이 주는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했답니다. 내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 진짜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이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그만큼 읽기가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도 볼게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경험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단 1시간 단 한 권의 책, 박지원의 책을 읽고 나서 겪은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으로 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읽기 경험을 회상하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수필 성석재의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었습니다. 1번 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언을 인용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며 강조한 문장 어디 있었어요? 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이 문장이죠. 2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내 경험으로 비춰봐. 읽기가 진짜 중요한데, 읽기가 진짜 가치 있는데, 이거 진짜 말해주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디 있어요? 1, 2, 3, 4, 5번의 선택지 중에서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4번이 됩니다. 네, 100점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글쓴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글쓴이가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글쓴이가 맞아.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실전 서술형입니다. 100% 나오는 실전 서술형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글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수필은요, 글쓴이의 깨달음 속에 독자도 읽으며 감동과 깨달음을 느낍니다. 네, 역시 이 글도요, 배려와 삶의 태도를 넣어서 한번 어떤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지 써보라고 했어요. 아까 만났던 글이거든요. 그 괜찮아라는 말. 와, 축구대표팀이 졌을 때도 선수들 향해 괜찮아. 골든벨 못 올렸어. 그래도 괜찮아. 네, 괜찮아는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넌 절대 외롭잖아.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네. 그래서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도,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마음속에서 그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배려받고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괜찮은 곳이야,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얻습니다. 네, 그런 깨달음이 바로 독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겠죠. 써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이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100점을 만드는 오늘의 개념 하나, 수필입니다. 바로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을 잘 파악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시간에도요, 만나는 갈래는 극이에요. 희곡과 시나리오. 정말 재미있는 갈래 들고 올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띵동 예약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사랑해 얘들아.